K방산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잇따라 완제기를 수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달에만 3천억 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딴 수출 쾌거를 이루고 있는 카이의 이봉근 상무 그리고 최용호 IR팀장 모시고 대한민국 방산 제품의 현황, 경쟁력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두 분께서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시간 또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봉근 상무께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연달아 완제기 수출에 성공했다. 약 3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완제기 수출은 지난 2018년도에 KT1 예. 기본 훈련기를 수출한 적이 있고 2017년도에 T50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기 수출 측면으로 보면은 약 3년 만에 예. 이번에 두 건의 완제기 수출 계약이 연달아서 지난 7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건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첫 번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전체 계약 규모는 한 2,745억 원 한화로 그 정도 되고요. 항공기 6대와 그다음에 기술 장비들 등을 2024년도까지 고객에게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국은 한화로 한 9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 2대와 그다음에 훈련체계 시스템 등을 2023년도까지 고객에게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건의 계약 성사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국방 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국방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두 건의 계약 성사를 이룬 것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시장에서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고객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이번 그 두 건의 계약 성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수출 확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한 72대 수출 계약을 따냈고요. 조만간에 장담컨대 한 100대까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장담을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되면은 뭐 또 네 자릿수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욕심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향후 한 20여 년 후에는 저희들도 한 1000대까지는 목표를 잡고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군복무를 여담이지만 그 공군에서에서 T50 훈련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본 적도 있었거든요. 네. 잘 알려져 있잖아요. 초음속 훈련기로 뭐 수출도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 T50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강점은 아무래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예. 여러 가지 임무를 할 수 있는 멀티롤 항공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과제로서 이게 개발이 시작됐죠. 예. 근데 개발 초기에 참 지혜롭게도 새로운 특별한 그런 개발 컨셉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순수 고등훈련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술 훈련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경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기동을 하면서 그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블랙 이글 항공기로도 또 활용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국공군이 4개의 기종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용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강점으로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 이글이 참고로 그 어린이날이나 국군의 날이면은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해주는 그 특수 훈련 부대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예, 기종이 이제 T50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예. 10수년 됐죠, 바뀐 지? 오래됐죠. 예. 이게 수출을 계속 이어가려면 사실 전략 마련이 또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오르신 말씀이고 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또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제기 수출 확대 추진 전략은 3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항공기 자체 제품 경쟁력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 가성비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값싼 제품을 좋은
성능을 가지고 고객에게 인도를 하면은 고객은 굉장히 대단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제품이든지 뭐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예. 원가 혁신 캠페인을 연중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성능 개량을 또 수시로 하고 있어요. 예. 실상 고객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고객 요구 사항을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저희들이 선행해서 파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거를 미리 저희들이 제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성능 개량 작업에 착수를 하죠. 이게 이제 제품 자체 이제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고객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제한 패키지를 국가에 따른 니즈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국가는 위성 쪽의 산업 발전을 이루고 싶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또 위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위성에 관련된 제한 패키지를 또 우리 항공기와 같이 묶어서 예. 패키지로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좀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예.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예. 잠재력,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특히 또 한류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가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팀 코리아 이름으로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딜로서 그 글로벌 경쟁이 임한다라고 하면 수출 경쟁력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은 향후 한 20여 년 후에는 1000대까지도 저희들이 세 자리 숫자 수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예.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성능 개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T50 성능 개량은 그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당초 이제 2005년 12월 달에 첫 번째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이 됐었어요. 근데 그 항공기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항공입니다. 그 이후에 또 대한민국에서 또 요구하는 또 무장 능력을 확충하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 항공기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대지, 공중에서 땅을 땅으로, 향해서 쏘는 미사일, 폭탄 이런 예. 등등의 정밀 유도 무기 능력을 이미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항공기의 운영 시간, 예. 거리를 늘려줘야 될 늘려나간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급유 능력이라든가 또 대용량 외부 연료 탱크 예.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성능 개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공대공 미사일, 첨단 미사일의 능력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F-16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님도 그 공군에 계셨으니까. 이 F-16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나온 항공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태까지 5,000대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주력이죠. 주력이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한 100년간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잘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성능 개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재 고객이 원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미리 확보를 해서 개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또 고객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롤 모델처럼 가서 그렇죠. 예. 저희들도 만들어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F-16의 그런 사례를 밟아서 그 DNA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고 우리도 100년간은 명품 항공기로서 T-50 예. 시리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최영호 팀장님 기다리고 계시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K방산 제품의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요. 제가 예. 느낀 건 뭐냐면은 고객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예. 이게 물론 비즈니스고 또 차가운 물건을 판매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판매를 하고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를 하고 그 따뜻한 마음이 고객이 저희들한테 오게 하는 동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업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상무님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IR을 담당하시고 계신 최영호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궁금해요. 실적 잘 나왔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2분기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주는 501억 원을 했고요. 매출액은 7,085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600억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후에 이제 저희가 좀 수주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7월 달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이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항기 기체 구조물 공급 계약을 저희가 7,500억 규모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6대 분 그게 한 2,7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태국 896억 원의 수주를 했다고 저희가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상반기 동안에 한 1,650억 정도의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연초에 이제 2조 8천억 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 치고 상반기에 너무 좀 적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7월 달에 일단 1조 원 정도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사업의 수주들이 이제 대부분 4분기에 이제 몰려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수주의 규모가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체 부품 분야는 여전히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부분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속도를 봐서는 항공 운수 쪽에서의 성장세가 차츰차츰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간략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비전을 좀 짧게 여쭤볼까요, 카이에? 예, 이제 결국 이제 기업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력 사업과 미래 사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력 사업은 고도화시키고 미래 사업은 내실 있게 우리가 성장세를 유지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체계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KFX라든지 예. 그다음에 LAH라든지 이런 그 체계 개발 사업이 지금 아주 순조롭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체 구조물 분야입니다. 기체 구조물 분야는 미주와 이제 북미 그 구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구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지를 어떻게 거점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진척돼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어버스나 보잉과의 전략적 협력을 얼만큼 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제 RSP라고 하는 좀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그런 그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과제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매출에 기여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업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우주 사업 분야가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입니다. 2019년부터의 그 매출액을 보면은 저희가 뭐 한 1,3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연마다 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주 관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한 밸류 체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위성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 주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그 솔루션 분야라든지 이런 쪽의 신사업에도 지금 영역에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PD가 빨리 끝내라고 네. 계속하고 있는데 주가 전망 밝은지 흐린지 이것만 딱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주가 전망 밝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두 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